자, 2026년 비트코인 전망,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혹시 비트코인은 4년마다 대박 난다, 이 공식 아직도 믿고 계신가요? 만약 그렇다면 오늘 내용이 좀 충격적일 수도 있겠네요. 왜냐면요, 지금 시장의 판 자체가 근본부터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. 우리가 알던 그 투자 규칙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됐을지도 모릅니다. 지금부터 그 거대한 변화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비트코인의 4년 주기는 깨졌습니다. 지난 10년 동안 거의 성경처럼 여겨졌던 거잖아요. 반감기 지나면 불장 온다. 근데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.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. 바로 이 이미지가 지금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낡고 해진 지도가 흐릿해지면서 그 뒤로 새로운 길이 보이고 있죠. 우리가 지금 딱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. 낡은 지도는 이제 버려야 돼요.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탐험해야 하는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죠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. 사라진 4년 주기. 도대체 왜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익숙한 리듬이 멈춰버린 걸까요?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. 일단 비트코인 4년 주기가 뭔지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. 아시다시피 4년마다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이벤트가 있잖아요. 이걸 기점으로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폭등했다가 또 엄청나게 폭락하고 이걸 반복해왔단 말이죠. 근데요, 바로 작년 2024년 반감기 이후에 시장이 이 공식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. 다들 엄청난 불장을 기대했는데 어라? 생각보다 잠잠했던 거죠. 아니 그럼 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? 블록미디어 분석을 보면 크게 3가지 이유를 꼽고 있어요. 첫째는 거시 경제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. 갑자기 관세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걱정이 커졌고요. 금리는 계속 높으니까 개인 투자자들 돈이 싹 빠져나간 거죠. 그리고 두 번째, 예전처럼 기업들이 빚내서 막 투자하는 그런 레버리지 투자가 확 줄었어요. 시장의 큰 손들이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,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개인들이 떠나간 그 빈자리는 누가 채웠을까요?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. 역사적인 손바꿈이 일어난 거죠. 시장의 주인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넘어가는 아주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. 이걸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과거 시장은 어땠나요? 개인들이 주도하면서 막 급등했다가 또 하루아침에 폭락하고 롤러코스터 같았죠. 근데 지금은요, 기관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막 폭등하진 않지만 꾸준히 계단처럼 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변동성은 줄고 안정성은 확 높아졌다는 뜻이에요. 기관들 힘이 얼마나 세졌냐고요? 딱 이 숫자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. 6배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, 21시어즈 보고서를 보니까 2025년 딱 1년 동안 기관들이 사들인 비트코인이 새로 채굴된 비트코인량보다 무려 6배가 많았다는 거예요. 와, 이건 그냥 좀 많이 샀다?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. 시장에 나오는 족족 기관들이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싹 다 빨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? 아니 그렇게 기대했던 폭등이 없었으면 반대로 폭락이 왔어야 하는 거 아니야? 근데 신기하게도 과거 같은 폭락도 없었단 말이죠. 그 비밀이 뭐냐? 바로 시장에 아주 견고한 가격 바닥, 이른바 3중 방어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. 자, 이 3중 방어선이 어떻게 가격을 지켜주는지 한번 볼까요? 첫 번째 방어선은 바로 채굴 원가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비트코인 하나 캐는데 85,000달러 정도가 드는데 채굴자들이 그거보다 싸게 팔려고 할까요? 당연히 아니겠죠. 이게 일종의 마지노선이 되는 거고요. 두 번째 방어선은 ETF 자동 매수입니다. 이건 뭐냐면 가격이 좀 떨어지잖아요? 그럼 자산 배분 펀드들이 싸졌네 하면서 포트폴리오 비중 맞추려고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여요. 든든하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어선은 바로 장기 보유사들입니다. 한번 사면 5개월 이상은 쭉 들고 가는 소위 존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시장에 팔려고 나오는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. 이런 3중 방어선 덕분에 나타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. 조정은 얕아지고 회복은 빨라졌다. 예전에는 한번 떨어지면 막 60%씩 반토막 이상 나고 그랬잖아요. 근데 2024년 이후로는 가장 많이 떨어져 봐야 30%가 안 됐다는 거예요. 확실히 시장이 맷집이 강해진 거죠. 이게 바로 새로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과거 얘기는 그만하고 미래로 가보겠습니다. 2026년 비트코인 시장에는 어떤 새로운 공식이 적용될까요? 핵심은 이겁니다. 더 이상 폭등은 없다. 대신 훨씬 안정적인 계단식 상승.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뉴 노멀이 될 거라는 거죠. 바로 이 이미지처럼요, 막 수직으로 로켓처럼 쏘아 올리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올랐다가 살짝 조정받고 또다시 오르고 마치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모습이죠. 이게 바로 기관들이 이끄는 시장의 아주 전형적인 그리고 건강한 성장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안정적인 성장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. 그 뒤에는 비트코인을 둘러싼 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체가 엄청나게 성숙해졌다는 아주 튼튼한 배경이 있습니다. 그 생태계가 얼마나 커졌는지 숫자로 한번 볼까요? 먼저 제도권 금융상품, 그러니까 ETP 같은 것들만 봐도요, 2026년 말이 되면 전 세계 자산 규모가 4천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. 4천억 달러, 감이 잘 안 오시죠? 우리 돈으로 하면 500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. 어마어마하죠? 시장의 덩치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. 다음은 스테이블코인입니다. 이건 시장의 혈액 같은 거잖아요. 2026년 말이 되면 이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무려 1조 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해요. 1조 달러? 우리 돈으로 약 1,300조 원입니다. 시장의 유동성이 마를 일이 없게 만드는 아주 든든한 자금줄이 확보되는 셈이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파이 시장.
이 시장에 묶여있는 돈, 그러니까 TVL이라고 하죠. 이것도 2026년까지 3천억 달러, 약 400조 원까지 커질 거라고 합니다. 자,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숫자만 합쳐봐도 이 생태계가 얼마나 거대해지고 있는지 피부로 와닿으실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변화는요, 단순히 가격 패턴이 좀 바뀐다,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이건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예요. 바로 비트코인이란 자산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. 위험천만한 변동성 자산에서 이제는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완전히 새로운 자산이 탄생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.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한번 보세요.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.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입니다.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금이다 라고 했어요. 월가의 심장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끝내는 거죠. 더 이상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금처럼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야 하는 안전 자산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한 방에 수십, 수백 배를 노리던 그 짜릿한 폭발적인 수익의 시대는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? 아니면 그 짜릿함을 포기하는 대신 안정성을 얻어서 비로소 모두가 인정하는 진짜 주류 자산의 시대가 활짝 열린 걸까요?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규칙이 지배하는 이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찾아낼 것인지는 결국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있을 겁니다.